두산중공업이 올 1분기에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고생을 끝내고 경영은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가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플랜트 기업인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중은 화력, 원자력, 신재생, 그리고 담수설비까지 국내 발전 기자재에서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 대장주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적자, 그리고 대규모 차입금 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도 작년 들어서 그룹 차원의 자구책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등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 채 정체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5월 7일 기준으로 12,650원이고요. 오늘 3.56% 상승한 13,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7,700원, 최저가는 3,482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8.6% 정도네요. 사실 두중은 매출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6년에 13.9조에서 2020년에 15.1조까지 견조한 매출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순이익인데요. 특히 지배지분 순이익이 2016년에 마이너스 1,710억, 17년에 마이너스 2,920억, 18년은 마이너스 5,240억, 19년은 마이너스 3,950억으로 계속 큰 폭의 적자였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1,810억 흑자 전환했지만요.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대신증권 이동원 애널리스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입니다. 두산중공업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4조 46억, 영업이익이 3,72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YOY로 559%나 성장했네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가 없네요. 어느새 두중이 증권가에서 잊혀진 종목이 되었었네요. 영업 외로는 두산박캡, PRS로 이익을 좀 봤는데요.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분기에는 1.3조 신규 수주를 따냈고요. 이 신규 수주에 대한 선수금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주 잔고는 14.4조 정도입니다. 1분기 실적을 정리를 하면은 두산중공업의 재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 PRS는 두중이 보유한 두산박캡 지분 10.6%를 금융사에 매각할 때 맺은 파생상품 계약인데요. 주당 34,800원에 PRS를 체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기준가인 34,800원보다 오르면은 두중이 돈을 더 벌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금융사가 돈을 더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에 두산박캡 주가가 47,650원이었어요. PRS 기준가보다 36.9%가 오른 거죠. 이번 1분기에 이 PRS 평가액 1,356억 원을 영업의 손익으로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두산박캡 주가 상승 배팅이 성공을 한 셈이네요. 두중의 21년 목표는 매출이 5.9조, 영업이익이 2,200억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446억 원 적자였으니까 한 6,600억 정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셈이네요. 매출 목표 중에 92%가 기수주 잔고입니다. 추가 성장을 하려면 신규 수주가 중요하겠죠. 올해 목표 수주가 총 8.6조인데요. 이미 1분기에 1.3조 수주했고요. 나머지 중에 한 77% 정도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외에도 구조 조정, 클럽모우 골프장 매각, 두산퓨얼셀 지분 수증이나 현물 출자, 인프라코어 매각 등으로 재무구조를 순조롭게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고비는 어느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석탄화력,
복합화력 같은 전통 발전에다가 풍력, 수소, 차세대 가스 터빈, 소형 원전 등 신사업까지를 아우르는 국내 발전 기자재 대장주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아직 출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차세대 가스 터빈이나 풍력이나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앞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은행 대출도 상환을 하고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각 사업 부분별로 확실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여줄 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신사업 현황을 살펴보시죠. 우선 풍력은 국내 해상풍력 1위 사업자고요. 기존에 제작된 해상풍력 터빈을 전량 납품을 했네요.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 터빈을 개발을 해서 올해 1호기 납품 예정입니다. 원전은 좀 먼 얘기니까 패스를 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블루 수소랑 그린 수소 내용이 있네요. 이거는 뒤에서 기사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을 요약을 하면 우선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1년 수주 계획인 8.6조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등으로 재무구조는 순조롭게 개선 중입니다. 마지막은 가스터빈, 풍력, 수소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에 진출 중입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5월 6일자 두산중공업 폐플라스틱 폐비닐로 수소 만든다 라는 기사입니다. 두중이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리보테크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네요. 국내에서는 연간 한 800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 이 기술은 그 중에 절반인 400만 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자원순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를 하고 생산된 수소는 추후에 연료전지나 수소가스 터빈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수소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창원에 분루수소인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풍력 발전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5월 6일 정기신문에 두산중 수소 사업 계획 실현 가능한가? 라는 기사입니다. 수소 사업에 대한 두중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내년까지 완공 계획인 창원의 수소 액화 플랜트를 살펴보면은 이 수소 액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단 3개의 회사만 상용화에 성공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중이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을 하려면 이 3곳 중 한 곳과는 협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기업하고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를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인데요. 두중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SMR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케일 파워는 2026년에 첫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두중의 SMR 청정 수소 생산은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겠죠.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두중의 답변은 수소 액화 기술은 3대 기업 중 하나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SMR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기술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1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횡보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두산중공업은 2011년 원자력 화량기에는 10만원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서 2,200원까지 떨어졌지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 진짜 많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 차원에서 절대 포기 안 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소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플랜트 대장주인 만큼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두산중공업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